사진 하나 잠깐 보고 가실게요. 왜 남자는 머리가 파랄이라는 말 있잖아요. 외국 형님들은 머리빨 안 타는 줄 알았는데 머리카락 하나로 귀요미에서 섹시한 아저씨가 된 걸 보니까 머리카락의 중요성은 대체로 만국 공통인가봐요. 당연히 합성 아니고요. 얼마 전에 되게 화제였던 한 미국 기자가 올린 모발 이식 후기 사진입니다. 이분이 안 그래도 탈모 때문에 우울증약까지 먹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엄청났다고 해요. 그런데 웬걸? 자기랑 비슷한 처지였던 친구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숱이 풍성해져서 나타난 거예요. 대체 비결이 뭐야? 나도 좀 알려줘. 했더니 친구가 씩 웃으면서 답을 하죠. 나 헤어스탠불에서 모발 이식 받고 왔어. 그래서 이제 바로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로 달려가서 머리카락을 심고 온 겁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친구 따라 튀르키예 갔더니 머리카락이 생겨났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립기어를 살짝 좀 풀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자, 해가 떴습니다. 탈모약 드시고 계신 분들 잠깐 고개 좀 들어봅시다. 머리털 나는 것만 확실하면 성욕이 뭔 대수냐? 솔직히 우리 다 공감하잖아요. 탈모 vs 성욕, 이런 말도 안 되는 해묵은 밸런스 게임에서 제발 좀 벗어나고 싶다는 염원을 가득 담아 준비한 오늘의 지식 343, 탈모인들의 모나는 꿈입니다. 종로가 탈모약의 성지라면 튀르키예는 모발 이식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글로벌해요. 종로는 우리끼리의 성지 느낌이잖아요. 2022년에 전 세계에서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의료 관광 목적으로 튀르키예를 찾았다고 해요. 근데 절반이 모발 이식을 받고 왔어요. 이 사람들이 쓰고 온 돈이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쯤 됐는데 올해는 15조를 넘길 거라고 하거든요. 5배가 훌쩍 넘어요. 그런데 모발 이식? 가쁜 튀르키예?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꽤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들만 아름아름 찾아가던 게 입소문을 탄 겁니다. 국내에서도 7, 8년 전부터 아예 여행사들이 모발 이식 패키지로 튀르키예 여행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얼핏 듣기에 라멘 먹으러 일본 가는 그런 바이브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강남, 신사, 압구정 이런 데가 다 성형 메카잖아요. 외국에서들 그렇게 우리나라로 성형하러 오는데 굳이 싶은 거죠. 그래서 봤더니 가격이 미쳤더라고요. 머리 심으려면 기본 돈 1,000만 원은 들어간다고 하는데 튀르키예에서는 반값입니다. 45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심지어 이게 시술비가 아니고요. 3박 5일 일정으로다가 숙박비부터 시술비, 상담비, 통역비, 사후관리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 홈쇼핑에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빠진 건 뭐 비행기값, 식비 이 정도? 왕복 비행기값 더해도 국내에서 수술 받는 것보다 가격이 쌉니다. 기술력도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랑 비교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다고 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사기 아니냐 싶거든요. 사실 튀르키예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살인적인 나라죠. 리라와 가치는 거의 바닥을 기어다니는 수준이고 국가 신용 등급도 박살이 나 있어요. 근데 이제 2019년에 정부에서 이거 의료 쪽을 한번 키워봐야겠다 선언을 딱 해버려요. 아예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기로 한 거예요. 병원에 보조금도 주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러고 있죠. 원래도 리라와 가치가 낮아서 현지 물가가 싼 편인데다 의료 수가도 저렴했는데 정부 지원까지 더해지니까 가성비로는 당연히 뭐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탈모 이게 지독하긴 진짜 더럽게 지독한 게요. 기록을 찾아보니까 고대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가집니다. 거의 3,500년 전 이집트 의학서에도 하마랑 악어 지방을 섞어서 머리에 바르라고 처방이 딱 나와 있고요.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형님 흉상을 보면요. 어디서 스멜이 나죠? 친숙함의 스멜. 친밀감이 급상승해 버립니다. 심한 건 이렇게까지도 비어 있어요. 혹시 머리카락 다 만들기 힘들어서 대충 넘긴 건가 하고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고요. 아리스토텔레스 형님도 한 움큼 두 움큼씩 빠져나가는 머리카락 앞에서는 초연하지 못하셨나봐요. 염소 오줌을 머리에 그렇게 발랐다고 해요. 몸에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 같은 게 이제 오줌으로 나오잖아요. 이걸 노리고 나름 두피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데 효과는 뭐 크게 없어 보이죠? 하긴 효과가 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달 꼬박꼬박 돈 내고 약 먹고 이러고 있질 않았겠죠. 하여간 이외에도 많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남친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도 사람들이 난봉꾼이라고 놀리는 건 오케이 했는데 대머리라고 하면 발끈했다는 일화가 전해져요. 오죽했으면 남친의 스트레스를 너무나 이해하는 클레오파트라가 제발 머리 좀 나라고 곰기름을 내서 막 바르고 그랬대요. 인류가 머리털 난 이래 탈모가 이렇게나 오래 인류를 괴롭혀온 거예요. 그래도 예전엔 탈모가 약간 노화징후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해졌어요. 요즘엔 젊은 층에서도 탈모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약타로 종로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가면 다들 무슨 사형 선고라도 받은 사람들처럼 침울하게 앉아있어요. 분위기가 아주 무겁습니다. 축 가라앉아요. 근데 대부분 되게 젊습니다. 20대 친구들이 많아요. 커뮤니티를 보면 05년생, 01 이런 친구들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3, 4로 시작하는 이 친구들이 벌써부터 탈모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탈모 인구가 공식적으로는 25만 명이지만 병원 안 가고 아리스토텔레스 형님처럼 민간요법 쓰고 집에서 셀프 치료하고 이런 분들 다 포함하면 1,0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인구수가 5천만 명이니까 5명에 1명꼴로 야 너도? 야 나도!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사이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90% 가까이가 안드로겐성 탈모증, 즉 유전성 탈모증을 겪고 있다고 해요.
남자들한테서 주로 나타나죠. 나는 아닌데 끄떡 없는데 어머니 아버지의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 대대손손 올라가도 머리 벗겨진 조상님 한 명 없는데 하시는 분들 진짜 조상님들한테 절 박으셔야 해요. 아 그렇다고 제가 저희 부모님 원망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아무튼 영해진 탈모 인구가 일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죠. 바로 탈모 시장 문을 활짝 열어 제낀 겁니다. 요즘 2030 세대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건강관리, 자기관리에 진심이라는 거잖아요. 외모를 가꾸는데도 관심이 많습니다. 나를 위한 투자에는 돈을 아끼지 않아요. 이런 2030 세대들이 탈모 시장의 새로운 고객층으로 안착하면서 탈모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탈모 환자가 아닌데도 미리부터 발벗고 나서서 탈모를 예방하겠다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진짜 탈모가 고민될 만한 40대보다 아직 쌩쌩한 20대가 더 적극적이에요. 이러면 이제 관련 업계에서는 눈을 바로 번뜩이죠. 먹잇감을 본 하이에나가 그냥 지나칠 리가 없어요. 탈모 시장 하면 일단 되게 광범위한데요. 그냥 탈모와 관련된 모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이나 모발 이식 이런 쪽 시장이 큰 건 물론이고 샴푸라든지 관련 식품까지 시장이 쭉쭉 커지고 있어요.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우리의 대륙 중국은 탈모 케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시장입니다. 중국 탈모 면적을 다 합치면 서울시 넓이의 10배가 된다고도 하죠. 중국도 2030 탈모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43%, 남성의 51%가 탈모를 겪고 있다고 해요. 이유는 역시 스트레스였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래서 탈모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물어봤더니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거나 하는 게 아니라 탈모 방지 샴푸를 쓴다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뒤로도 약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식이요법, 생강도포, 발모액 도포 같은 방법들을 쓴다는 응답이 줄을 이었어요. 인간요법에 의지를 많이 하는 모습이죠. 알리페이가 얼마 전부터 AI 탈모 검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캐치한 거예요. 결제 서비스에 웬 탈모 검진 하실 수 있는데 알리페이 경쟁사는 위챗페이죠. 위챗은 메신저 기반이다 보니까 트래픽이 계속 나오는데 알리페이는 송금이나 결제가 필요할 때만 열다 보니까 앱 방문에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트래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도입한 거죠. 민간요법에만 의지하는 탈모인들한테 전문적인 진단과 조언을 제공하는 겁니다. 트래픽을 일으키기 위해 이런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국 내에서 탈모 케어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방증인 셈이죠. 그렇다고 중국인들이 민간요법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고요. 가발이나 모발 이식 수요도 크게 늘고 있어요.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있는데 바로 발모 치료기입니다. 탈모 치료 관련 의료기기나 아이디어 상품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레이저 헬멧, 레이저 탈모 치료기 같은 건데요. 지금 보이는 이 레이저 헬멧은 LG 제품이에요. 효과가 있다 없다 의견이 좀 갈리던데 가격이 거의 200만 원이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떤가요? 어쨌든 우리 기업들도 열심히 중국 시장을 두드리고 있어요. 탈모를 치료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탈모 치료제 시장도 부스터를 제대로 달았습니다. 탈모 치료 신약 개발 열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어요. 현재 국내에서 쓰이고 있는 탈모 치료제 성분은 3가지죠. 남성형 탈모에 쓰이는 피나스테라이드랑 두타스테라이드, 그리고 여성 탈모 환자한테 처방되는 미녹시딜이 있어요. 지금 시장은 사실상 피나스테라이드 계열의 프로페시아랑 두타스테라이드 계열의 아보다트가 반반 사이좋게 나눠 가진 상태인데요. 그런데 얘네 본래 목적은 탈모 치료가 아니었죠. 피나스테라이드랑 두타스테라이드는 원래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로 나온 성분이에요. 이게 남성형 탈모제에도 효과가 있더라 해서 탈모 치료제로 지금 쓰이고 있는 건데요. 이게 기전 자체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꼽히는 게 대표적으로 성기능 문제가 있죠. 또 이게 손에 닿기만 해도 기형아 출산 위험이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임신 중인 아내가 있거나 임신을 준비 중이라면 절대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울증, 자살 충동 위험도 부작용하면 빠지지 않고 언급되고 있고요. 이런 엄청난 부작용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약을 먹고 있어요. 그만큼 머리카락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꿈의 비만약 위고비가 국내에 들어와서 화제잖아요. 제약업계에서는 꿈의 탈모약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연구 중이라고 해요. 탈모 치료제가 제약업계에서는 인류 마지막 블록버스터라고 불린다는데요. 블록버스터 신약은 연 매출 1조 이상이 나오는 약을 말하죠. 탈모 치료제 같은 경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1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게 2028년까지 연평균 8%씩 계속 커질 전망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꿈의 탈모약 찾기 대열에 합류를 했어요. 일명 탈모 치료제 트리오죠. JW 중해제약, 종근당, 대웅제약이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 중입니다. JW 중해제약은 아예 새로운 기전을 가진 완전 신약을 준비 중이고요. 종근당이랑 대웅제약은 기존 성분을 주사제형으로 바꾸는 정도로 시도 중이라 사실 부작용 같은 건 동일하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사제형으로 바꾸는 이유도 물론 있겠죠. 이제 기존에는 매일매일 약을 직접 먹어야 했는데 주사로 투여하게 되면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까지도 약효가 지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려도 좋으니까 정말 머리가 확실하게 자라는, 그러면서도 큰 부작용은 없는 그런 약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유전적으로는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탈모 발생 비율이 더 높다고 해요. 이걸 또 우리가 최근에 많이 따라잡긴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는 오히려 동양인 쪽이 더 받아하죠. 타노스는 키가 2m가 넘어서 그런가 대머리인데도 꽤 괜찮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머리 좀 없으면 어때? 자신감을 가져. 이거 다 맞는 말인데요. 사회 분위기상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또 외모가 경쟁력이 되는 사회잖아요. 특히나 청년
중년층은 취업이나 결혼이라는 헬 난이도 미션 앞에 놓여 있어요. 실제로 취업 외모 관리 경험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Z세대 남자 10명 중 8명이 외모도 스펙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연간 남성 스킨케어 소비액도 보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갈수록 평균은 높아지고 갖춰야 할 건 많아지죠.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하고요. 우리 탈모 동지분들도요, 유전자를 갈아 끼울 순 없지만 그렇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 제대로 안 자고 이러면 또 진행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으로선 방어가 최고의 전략이죠. 탈모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 가보시고 약 꼭 드시고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늦는 수가 있거든요. 하여간에 진짜 치료제가 나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지켜보자고요. 약이 됐든 시술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확실한 혁신적인 치료법이 하루빨리 나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풍성해진 모습으로 만나요. 제발.